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와 저의 어린 날의 로맨스를 쓰려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참 예뻤다는 생각이 드네요. 50대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봄이 다가오면 봄바람보다 더 설레이는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는 17살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저는 한 동네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쭉 그 동네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동네 토박이들이 많고 명절만 되면 북적북적 모이고 그렇습니다. 17살 여고생 때 제 첫사랑은 동네에 이사온 친구의 오빠였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사투리도 신기하고 드센 성격도 신기했지만 시원시원하고 재밌는 말투에 부산 얘기 듣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여자는 그저 조신해야 된다, 얌전해야 된다 많이 교육받고 또 집이 보수적이라서 까치발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던 저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참 많던 친구였어요. 제가 좀 하얗고 머리가 까맣고 길고 이런 편이라서 항상 제 머리를 빗겨주거나 예쁘게 따아주고 그랬어요. 자기는 성격이 길게 못 기른다면서 짧은 쇼컷 머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특이하게 큰 오빠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데 작은 오빠랑 자기도 운동을 한다면서 혹시 관심 있으면 놀라오라고도 해줬고요. 숙제를 하러 친구네 집에 간 날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두 분 다 일하러 나가시고 큰 오빠는 도장에 작은 오빠만 집에 계셨어요. 작은 오빠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경찰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까무잡잡하고 다부진 체격에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남자를 보면서 멋지다 이런 생각은 해봤어도 집에 돌아와서 오빠와 껴안는 상상하고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상상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진한 부산 사투리에 짧은 머리 반팔 하나만 입고 있어도 드러나는 다부진 몸까지 설레는 마음이었죠. 깍쟁이처럼 구는 서울 남자애들과는 다르게 건강미 있고 든든해 보이셨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던데 친구를 엄청 예뻐하시더라고요. 말은 험악하지만 챙겨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먹으라고 간식이랑 주스도 챙겨주시고 저녁에는 어머님이 좀 늦으신다고 볶음밥까지 해주는데 나에게도 오빠가 있다면 이랬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집에 가서 설레는 마음에 밤잠도 설치고 꿈에 나오기까지 할 정도였으니 제가 짝사랑을 하게 된 거죠. 친구는 원수 같은 오빠들이고 귀찮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그 친구네 많이 놀러 갔어요. 어느 날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처음 보는 광경에 그때는 신기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까무러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집에 딸들만 셋인 집이라서 남자라고는 아빠밖에 몰랐던 시절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니까 아빠가 조금 걱정이 되셨나 봐요. 동네에서도 흉흉한 이야기로 여고 앞에 무슨 일이냐면서 엄마들이 앞다투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보자 싶어 아빠한테 운동을 배우게 해달라고 했죠. 친구네 오빠가 도장을 하시는데 여자애들도 호신술을 배우면 좋다더라. 이제 고2 되고 고3 되면 대학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늦게 다닐 텐데 어떻겠냐고요. 아빠는 그래도 여자애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운동을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다면서 호신용품 같은 걸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졸라본 적이 없는데 꽤나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친구랑 같이 다니라면서 보내주셨어요. 처음으로 도장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상담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여자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늦둥이 여동생을 끔찍이도 생각하시는 큰오빠 덕분에 아예 여자애들만 따로 호신술 수업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친구랑 학교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가서 3, 4, 5 모여서 운동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죠. 거의 제일 친한 친구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도장도 다니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욱 그 집에는 자연스럽게 드나들었고요. 둘째 오라버님을 향한 저의 순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살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게 유행이었는데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친구 오빠를 너무 좋아하고 매일 볼 때마다 설레고 경찰 준비하신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줄줄이 늘어놓고요. 사연을 보내고 나서 며칠 뒤 친구네에서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작은 오빠 방에 좀 가져다 주라면서 말하셨는데 친구가 귀찮아서 나와서 먹으라고 하면 안 되냐고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주겠다고 들어갔는데 오빠가 라디오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과일을 드시라고 하면서 공부는 잘 되냐 헛소리를 막 늘어놨죠. 그때 마침 저의 사연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귀까지 빨개져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더니 웃으면서 이 동네에 나 말고 다른 경찰 준비생이 또 있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저를 보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짝사랑은 지속됐는데 고3 대학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는 내 마음을 고백해도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오빠가 들어오기만을 동네 어귀에서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사실은 오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요. 그날 라디오를 듣던 그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더니 웃으면서 아직 미성년자 아니냐고 자기 경찰인데 이러면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0살이 되면 같이 벚꽃놀이를 보러 가자고 그때 첫 데이트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겨울 방학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창문 밖으로 보이는 벚나무 가지에 몽우리가 맺히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더랬죠. 오빠는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셨고 첫 데이트 그리고 첫 연인, 첫 경험 상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의 첫 잠자리도 1년이 넘고 제가 정말 사랑이라는 걸 확신할 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면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죠. 2년이 넘게 연애를 하다가 영원할 것 같았던 제 첫사랑은 끝이 보였습니다. 강력반을 가길 원해서 멀리 발령받았거든요. 울고불고 붙잡아 봤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확고했던 오빠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잘 달래어 장거리 연애를 조금 하다가 지쳐 그만두게 되었어요. 참 웃기게도 헤어지자 말하는 그날도 진해의 벚꽃을 보러 갔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열렬히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이후 다른 남자친구들도 만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도 하며 아이를 낳았지만 봄이 오면 여지없이 오빠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를 통해서 간간히 소식만 듣고 있는 오빠도 벚꽃을 보면 제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